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죠. 저는 저의 짧은 결혼 생활 동안 그게 어떤 말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받는 건 당연하지만 주는 건 못하겠다고 했던 남편과 시댁, 그 뻔뻔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은 본가에서 회사 출퇴근을 하다가 어느 순간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해서 독립을 하더라고요. 시댁이 멀리 살아서 출퇴근 때문에 혼자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친의 본가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사에서도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저도 당연히 남친의 자취방에 놀러 간 적이 많았는데 갈 때마다 청소도 잘 안 되어 있고 재활용품도 잘 버리지 않아 거실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집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이다 보니 매달 나가는 월세도 적지 않았습니다. 식비도 거의 시켜 먹거나 사와서 먹으니까 많이 들어갔고요. 저는 결혼도 생각이 있었기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했었죠.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부모님이 해주실 텐데 왜 굳이 나와서 돈 쓰고 불편하게 사느냐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부모님께 간섭받기 싫다고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자취를 시작한 거라고 했습니다. 남친은 부모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부모님이 잔소리가 많아 같이 있으면 답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친은 본가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연락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했고요.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는 갈 때도 있지만 안 갈 때도 더 많았어요. 가봤자 얼굴만 비추고 금방 오는 것 같았죠. 저희 집은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다 큰 집에 모여서 밥도 먹고 시간도 보내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촌 동생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요. 하지만 그럴 때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본가에 가기 싫다고 혼자서 자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도 많았죠. 친척들과 왕래가 많아서 그게 자연스러웠던 저는 오히려 남친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반면 남친은 저희 집이 서로 사이가 좋은 게 신기하다고 했고요. 어쨌든 남친은 결혼 전 자기 부모님들에게도 참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찮고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라는 말을 잘 하면서요. 가족들하고도 그렇다 보니 친척들하고도 당연히 왕래가 거의 없었죠.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니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연애를 끝으로 남친과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때 이모님과 외삼촌 등 예비 시어머니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침 외할머니 생신이기도 해서 오랜만에 친척들이 다 모인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저를 부르신 거였죠. 막상 가보니 남친 쪽도 친척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집은 양가 친척들이 다 모여도 10명 조금 넘을까 말까인데 남친 쪽은 어머님 친척분들만 해도 15명은 좋게 넘겠더라고요. 남친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느냐 물어보니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외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생일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겠나 싶어서 다 모인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도 결혼한다고 하니 겸사겸사 얼굴도 익힐 겸 저도 부른 거라고 했고요. 저도 그렇구나 했죠. 그렇게 남친의 친척분들께 인사를 다 드렸죠. 그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본가에서 지내면서 직장 생활을 했기에 월급을 고스란히 잘 모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모아둔 돈이 6천만 원 정도 있었고 집에서 결혼한다고 하니 도움을 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남친은 따로 모아둔 돈이 겨우 500이 전부더라고요.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길래 당연히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끼케야 그때 살고 있었던 오피스텔 보증금 2,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남친 쪽에 세울 수 있는 결혼 자금은 다 합치면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모은 돈 6천에 친정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려고 했는데요. 남편 쪽에선 다 합쳐도 5천이라고 하길래 친정 부모님 도움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1,000만 원이나 더 많은 거니까요. 그렇게 제 돈과 남친 돈을 합치고
거기에 신혼부부 대출을 더 받아서 빌라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사갈 계획도 있었기에 혼수도 적당한 선에서 가성비 있게 맞춰서 넣었고요. 별도로 예단이나 혼수는 생략하기로 했었지만 제가 시댁 식구분들과 친척분들께 한복과 정장을 제 돈으로 맞춰드리기로 했습니다. 인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훨씬 많아지긴 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없는 형편에 2천만 원 해주신 거다 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도 나름 준비를 한 거였죠.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여유롭지는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참 좋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매일같이 눈을 뜨고 하루를 공유하고 같이 보낸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도 놀러 가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밤 데이트도 즐겼죠. 그렇게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지낼 무렵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즈음부터 남편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시댁을 엄청 챙기기 시작한 거였죠. 결혼하면 효자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제 남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만 해도 부모님과 왕래는커녕 연락조차도 귀찮다고 거의 안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결혼하고 철이 든 건지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이 안쓰러워진 건지 모르겠는데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주말마다 부모님을 뵈러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면서요. 그렇게 시댁을 엄청 자주 드나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달라진 남편 그리고 시댁과의 왕래가 확 늘어나니 저도 솔직히 조금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2주에 한 번이면 제 입장에선 적은 횟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좋게 이해했습니다. 결혼하면 철든다는 말도 있는데 여태까지 안 하던 효도를 이제 하려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었죠. 시댁도 자주 갔고 시부모님께 용돈도 틈틈이 드렸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사드린 적도 많고요. 그리고 신우에게도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줬죠. 신우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린 대학생이다 보니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한창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동생 같은 기분으로 용돈도 챙겨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했었는데요. 그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대놓고 신우를 챙겨주길 바라시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도 제가 용돈 주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뭐 먹고 싶다면서 쇼핑몰 주소 보내면서 배송 보내달라고 한다던가 대놓고 용돈 좀 주면 안 되냐고 하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요구하는 게 점차 늘어갔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마저 신우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새언니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하실 때가 있을 정도로요. 그런 일이 잦아지니 저도 좀 스트레스였어요. 게다가 신우 태도도 참 얄미웠죠. 뭔가 사달라고 할 때나 용돈 달라고 할 땐 애교 부리고 친한 척 들러붙고 그랬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시댁에 가도 방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어쩌다 나와 있어도 인사도 제대로 없이 그냥 핸드폰만 내내 보고 있고요. 솔직히 평소에도 친하게 굴고 살갑게 굴었으면 남편 동생이니까 내 동생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고 더 잘 챙겨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자기 필요할 때만 알랑방구를 끼니까 얄밉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나를 만만하게 보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데 지 필요할 때만 들러붙고 아닐 땐 철저히 쌩까고 인사도 안 하고 제가 필요해서 하는 연락에는 답장도 잘 안 할 정도였죠. 저는 속으로 참 밉상이다 싶어서 미운 마음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도 대놓고 신우에게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새언니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고요. 그래봤자 그때뿐이고 바뀔 기미도 없더라고요. 신우는 자기 오빠한테 제가 뒷담을 했다고 저를 더 안 좋게 보고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나중에는 용돈 받을 일도 그냥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죠. 신우 입장에서도 저한테 받는 것보다 지네 오빠한테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그때부턴 더 대놓고 저를 쌩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도 불만이었죠. 동생이 어리다고 해도 성인인데 돈이 모자라면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당연히 돈을 줘야 되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새언니한테도 무례하게 굴면 남편이라도 용돈 못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안 주니까 자기가 주겠다는 생각으로 덥석덥석 잘만 주더라고요. 남편 지가 버는 돈이라고 해도 결국 결혼했으니 부부 생활비로 같이 쓰는 돈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나서서 자기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나 제가 뭐 대단히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시댁 형편에 여유가 없으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시댁에 용돈을 드리는 것 자체는 저도 이해했는데요. 그런데 돈 문제일수록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우리 친정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부모만 부모인가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표정을 싹 굳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모님 장인어른은 두 분 다 일하시고 여유도 있으시잖아. 우리 집이랑 경제 상황이 아예 다르지. 그러는 겁니다. 시댁 쪽은 어머님은 평생 가정주부를 사셨고 아버님은 퇴직 후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일도 정기적인 일은 아니고요. 그 집에선 아버님만 일을 하시는데 그 돈도 여유로운 편은 아니다 보니 시댁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대놓고 시부모님은 용돈 드리고 저희 부모님은 안 드리자니요. 저도 황당해서 그랬죠. 근데 자기나 나나 똑바로 맞벌이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 시부모님 용돈은 매달 드리자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안 드리자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양가 부모님 사정을 고려해서 시댁은 50, 친정은 30만 원으로 하자 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시댁 형편이 저희 집보다 좀 더 안 좋으니 차등으로 드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색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으시잖아. 처가댁에 30 보낼 여유가 있으면 차라리 합쳐서 우리 집에 80 보내는 게 맞는 거지. 장모님 장인어른이 형편이 어려우신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처가댁까지 돈을 보내야 된다는 거야? 남편은 왜 저희 집까지 용돈을 드려야 되냐며 따졌고 도무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의 태도에 서운했던 저는 그날 남편과 큰 소리 내며 싸웠습니다. 저도 웬만한 부분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니 저도 치사하고 더러워서라도 물러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용돈을 주고 싶으면 무조건 우리 집도 보낼 거다라고 못 박아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됐다며 용돈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고 성내더라고요. 그 일로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에서 뭔가 얻어먹거나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시댁에는 당연히 자기가 줘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그 전에도 시댁에 가게 되면 외식을 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럴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밥값은 저희가 다 냈습니다. 어쩌다 한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 번이면 적은 횟수도 아닌데 그때마다 온 가족 밥값을 계산해야 되니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저렴하게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씨는 좀 유명한 맛집이나 비싼 레스토랑에 잘 가고 싶어 했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 다 합쳐서 먹고 나면 돈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식사 후에 시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계산서를 저희 남편에게 주십니다. 본인들이 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반면 저희 친정은 잘 가지도 않았지만 어쩌다 가게 되어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다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 남편도 자기가 나서서 계산하겠다던가 한 적도 없고요. 당연하다는 듯 저희 아버지에게 얻어먹었습니다. 가뜩이나 2주에 한 번 시댁 가는 것도 좀 피곤한데 카드 내역서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저나 남편이 돈을 엄청 잘 벌고 그러면 또 상관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뻔한 월급쟁이들인데 카드값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어느 세월에 빚 갚고 집을 장만하나요? 시댁 식구들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들게만 하시더군요. 그런데 돈 문제야 둘째치고 제가 진짜 섭섭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2주에 한 번 시댁에 갔는데 정작 저희 남편은 저희 친정은 거의 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거나 저보고만 가랍니다. 자기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불편하고 어색하대요. 그 말 듣는데 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마냥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뻔질나게 보나요? 오히려 불편하고 어색한 건 제가 더 그렇죠.
그래도 결혼했고 며느리니까 나름 살갑게 모시려고 노력하는 건데 남편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초반에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유독 어려워하길래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서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저한테만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요구하고 본인은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이기적인 남편을 보며 점차 마음이 식어갔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 생신 때도 불참했어요. 남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기분이 상했던 저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선물 같은 거 준비는 내가 다 할 테니 당신은 자리에 참석해라. 그건 해야 된다고 말이죠. 남편도 짜증내며 어영부영 알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버지 생신이 다가오고 보니 또 가기 싫다고 저만 가라는 겁니다. 무슨 3살 애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하는 사람이 처가댁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잡아먹기라도 하나요? 오히려 가면 사이라고 잘해주시고 챙겨주십니다. 남편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밥이나 먹고 폰 보고 앉아있다가 오는 게 전부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말하기로 자기는 처가댁에 가면 불편해서 미칠 것 같답니다. 자기는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자꾸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 이야기 듣고 기가 막혔던 저는 나는 마냥 편해서 시부모님 생신에 찾아가서 생일상 차려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그러느냐며 내가 너한테 우리 부모님 생신상 차려드리라 한 것도 아니고 고작 가서 밥 먹고 두어 시간 있다 오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냐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하기 싫은 건 곧 죽어도 못하는 성격이라고 우겨대더라고요. 그렇게 또다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났던 저는 잠시 집을 나와버렸어요.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서요. 밖에 나와 걸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건 다 저에게 요구하면서 제가 바라는 건 자기 성격상 못하겠다고 버티는 저 남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많은 고민을 했죠. 그렇게 밖에서 바람을 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그 와중에 제가 집을 나갔다며 신우에게 말했더라고요. 그 주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저희 싸운 일에 대해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혜진이가 듣기로 너네 부부 싸웠다고 하던데 왜 싸운 거야? 그 말에 저는 남편이 신우에게 우리 싸운 얘기까지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서운한 걸 얘기하면서 이런 이유로 싸우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남편에게 너도 처가댁에 신경을 좀 써라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한테 그런 건 강요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하다는데 억지로 자꾸 봐서 뭐해. 본인이 느끼고 더 잘하게 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네가 닥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줘. 그러시는 겁니다. 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시댁이 하나도 안 불편하고 마냥 좋아서 오는 건 줄 아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편에 대해서 또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었던 저는 어머님 그 말씀에 완전 서운함이 폭발하고 말았죠. 그래서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시댁 오는 거 마냥 편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맞벌이 하는데 주말에 저도 쉬고 싶지. 여기 와서 집안일 돕고 음식하고 어머님 아버님 얘기 들어드리고 저라고 그게 마냥 좋아서 하겠나요? 결혼했는데 어떻게 본인 좋은 것만 하고 사나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시댁 오는 거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남편 혼자서만 와도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결혼기간 내내 저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흥분해서 저렇게 말하니 어머님 아버님 입이 떡 벌어지시더군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너네한테 2천만 원 해준 거 까먹었냐? 너네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너가 우리 집에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혔죠. 친정 부모님은 애초에 저 결혼할 때 도와주시려고 했었으나 서로 해오는 결혼 비용을 보니 저희 부모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미 제 쪽이 1,000만 원이나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혼자 모은 게 6천, 남편과 시부모님 돈을 합쳐도 5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친정 부모님께는 굳이 안 주셔도 된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계산을 참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돈 얘기까지 해버리면 진짜 막장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할 말은 많았지만 그냥 입을 닫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죠. 솔직히 너는 결혼하자고 해놓고 돈 하나도 안 모아놨고 너네 집 돈 얻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좋아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까지 했고 결혼해서도 시부모님 챙기는 거, 신우 챙기는 것도 내 나름 할 만큼을 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이래저래 손 벌리시는 것도 그냥 모른 척 참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속으로 저렇게 생각하시는지 꿈에도 몰랐다. 2천만 원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거였냐. 고작 2천만 원 해주신 걸로 저렇게 나오실 것 같으면 그 돈 내가 당장 부모님께 달라고 해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저더러 치사하고 더럽게 나온다고 했고 또 대판 싸우게 되었죠. 너네 친정이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산다고 유세 떠느냐부터 시작해서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 제 사이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눈에 띄게 대화도 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했죠. 남편도 저한테 빈정이 상한 듯 행동했지만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염치 없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냉전 상태로 지내던 와중 결국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릴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결혼 전에 외할머니 생신 때 다 같이 모였던 시어머니 쪽 친척분들이요. 처음으로 다 함께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같이 가자고 하시고요. 큰 펜션 빌려서 다 같이 놀자고 하시던데 솔직히 저는 가기 싫죠. 남편하고 사이도 엄청 안 좋고 다 집안 어른분들인데 불편하기도 하고요. 남편에게는 자기 친척들이지만 저는 그렇지도 않아서 가뜩이나 불편하고 또 그중 저희 부부가 가장 막내일 텐데 솔직히 가면 시중도 제가 다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러라고 오라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요즘 몸도 별로 안 좋고 친척 어른분들 가는 건데 나는 안 가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색 난리를 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교회분들이셔서 집에 제사가 없는데요. 그래서 명절에도 제사를 안 지내는데 대신 식사는 하기 때문에 음식 준비 같은 건 저도 다 합니다. 제사만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집은 제사도 없는데 네가 시집와서 하는 게 뭐가 있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친척들까지 다 모여서 가족여행 가는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하자고까지 하면서요.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데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남편과 부부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은 심했을지언정 이혼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서운하고 화가 나서 내가 지금까지 시댁 행사에 빠진 적이 있었느냐고 따졌죠. 당신 집안은 제사만 없다 뿐이지 이런저런 집안 행사는 오히려 많은 편 아니냐. 게다가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어버이날이니 생신이니 시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다 챙겨드리고 명절 때도 제사만 없다 뿐이지 가서 음식하고 지내다 오는 건 똑같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왜 나한테만 자꾸 너네 부모한테 잘하라고 요구하느냐. 그러는 너는 우리 부모한테 뭘 했느냐라고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던 남편은 갑자기 이럴 거면 자기랑 왜 결혼했느냐 따지면서 이혼하고 끝내자 하더라고요. 지 분에 못 이겨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였죠.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눈물도 안 나옵니다. 진짜 정 떨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이 남자 식구들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을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왜 혼자 아등바등했을까 회의감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 머릿속은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명료해졌다고나 할까요? 그래, 이혼하면 그만이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릴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분해진 기분으로 말했죠. 그래, 알았어.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해 줄 테니까 이혼 서류 보내. 바로 도장 찍어 줄 테니까. 재산 분할만 제대로 해서 바로 끝내자. 말 나온 김에 나는 우리 집에서 지낼게.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꺼내 옷과 화장품을 챙기고 있었죠. 제가 바로 알겠다고 하고 짐을 꾸리고 있으니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슬금슬금 들어오더군요. 자기가 화가 나서 홧김에 한 소린데 진짜 바로 이혼할 생각으로 짐부터 싸냐면서요. 그 말에 저도 코웃음 쳤죠. 나 당신이랑 살면서 참 어이없고 서운한 적 많았어. 그래도 입 밖으로 이혼 얘기 꺼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당신은 할 말 없으니 바로 이혼 얘기부터 꺼내네. 그래, 이혼하자. 내가 왜 이런 걸 다 참고 살아야 해? 당신 뭔가 대단한 착각하는 것 같다.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았어?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이혼 좋아. 하자.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거리낄 게 있겠어.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말을 하면서 진짜 이 인간이랑 끝내야겠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제 속에서 꾹꾹 참아왔던 이혼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저도 확 터지게 된 거죠. 저는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서 데려와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짐 마저 쌌죠. 남편은 옆에서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짐 다 싼 저는 바로 남편 지나쳐서 캐리어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밑에 기다리시던 아빠는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고 저는 가는 차 안에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친정에 가서는 엄마한테도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모님께 얘기를 하다 보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아무리 서운하고 화가 나도 울지 않고 꾹 참고 살았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선택한 길이고 그 책임도 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 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바탕 울고 나니 속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은 친정에 찾아와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바로 나가버리니 그제서야 아차 싶었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 마음도 이미 싹 돌아선 후였습니다. 아빠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고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자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그 말에 책임을 지라고 이혼 서류 준비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났죠. 그 뒤로 또 찾아왔지만 역시나 저희 부모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도중에는 그렇게 오기 싫어했던 저희 집. 이혼하게 되고 발등에 불 떨어지니 잘만 오더라고요. 그 후 시어머니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거 조금 서운하다고 이혼하자고 하냐면서 철없다고 뭐라고 하시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어머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든 중요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시아버지며 시누, 심지어는 이모님들한테까지 전화가 왔어요. 물론 저는 다 받지 않았고요. 다만 남편에게는 빨리 이혼 서류 보내고 정리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돌아서고 나니 남편 면상도 보고 싶지 않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기도 싫더라고요. 그저 서로 나눌 거에 대한 상의만 하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니 정말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남편 쪽에서도 결국 알겠다고 협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다시 내놓고 돈 나눠서 끝내기로 합의를 했어요. 남편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고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후회 안 할 자신 있느냐 하더라고요. 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제가 막상 이혼한다고 하니 저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생각은 수도 없이 많이 했다. 참아보고 합리화도 해보고 이해하려고도 했다. 나는 내 나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과 노력을 해왔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긋나 있고 서로에게 불만도 너무 많은 상태라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이죠. 제가 강경하게 나오니 남편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효자가 되어 본인 부모님한테는 잘해야 된다고 강요했던 남편. 저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잘하려 노력했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받는 건 당연하지만 주는 건 절대 싫다고 했던 그 남자와 시댁 식구들. 참 뻔뻔스러운 것도 집안 내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배짱으로 남편은 먼저 이혼하자고 나왔는지 참 신기해요. 자기 딴에는 그걸 무기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혼이 무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아주고 받아줬더니 저를 아주 물러본 모양입니다. 질릴 대로 질린 저는 이제 그 남자 반품하고 다시 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정 떨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던데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남편에 대한 정이 하나도 없네요. 조속히 이혼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저를 위한 삶이 어떤 건지 고민하며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